특별편 여성 건강과 부인병 완전 가이드. 질환의 몸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다낭성 난소증후군. 지난 시간에는 매달 찾아오는 그날의 고통, 생리통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5화 생리불순 편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어쩌면 많은 여성분들이 평생에 걸쳐 씨름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질환, 바로 다낭성 난소증후군, PCOS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남들보다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살은 쉽게 찌고 잘 빠지지 않습니다. 사춘기도 한참 지났는데 턱 주변에 자꾸만 뾰루지가 올라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할 반가운 소식은 두세 달에 한 번, 심하면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불규칙합니다. 이 각각의 증상들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저 피곤해서 체질이려니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질환의 정체는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리고 평생에 걸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A부터 G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몸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일부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름부터 바로 알기. 이름이 참 길고 어렵죠?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름 속에 많은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증후군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과는 달리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리불순이 주된 증상이고, 어떤 사람은 여드름이나 체중 증가가 더 두드러지는 등 사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낭성 난소는 무슨 뜻일까요? 다낭성이란 혹이 많다는 뜻입니다. 초음파로 난소를 들여다보면 마치 포도송이처럼 10여 개 이상의 작은 난포, 난자를 담고 있는 주머니들이 목걸이 모양으로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이 관찰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난포들이 지난 3화에서 배운 난소낭종처럼 위험한 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는 미완성 난포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자체를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 위험한 상태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란 미성숙 난포들이 많이 보이면서 배란이 잘 되지 않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는 내분비 질환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난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 몸의 여러 호르몬, 악기들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부 여자를 괴롭히는 다낭성의 여러 얼굴들. 대표 증상.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얼굴 1. 예측 불가능한 생리불순과 무월경.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증상입니다. 난포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니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배란이 불규칙하니 생리 또한 불규칙해지는 것입니다. 1년에 생리를 8번 미만으로 하거나 희발월경, 3개월 이상 아예 생리가 없는 무월경 상태가 지속됩니다. 얼굴 2. 나를 위축시키는 남성 호르몬 과다의 증거들. 우리 여성의 몸에도 소량의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 존재하는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은 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그 결과 원치 않는 증상들이 나타나죠. 다모증. 인중이나 턱, 가슴, 배, 허벅지 안쪽처럼. 보통 여성에게는 털이 잘 나지 않는 부위에 굵고 거뭇한 털이 자랍니다. 이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줍니다. 성인 여드름. 특히 턱선과 목 주변에 염증성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남성형 탈모. 정수리 부분의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수치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굴 3. 억울한 체중 증가와 비만.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액 속의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 인슐린의 명령을 잘 듣지 않고 저항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명령이 듣지 않으니 췌장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을 쥐어짜내서 분비하게 되고, 이렇게 높아진 혈중 인슐린 농도가 지방을 쉽게 축적시키고 체중을 증가시키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물만 마셔도 살찌는 것 같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얼굴사,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 난임, 규칙적인 배란은 임신의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만성적인 무배란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3분의 몸속의 악순환, 도대체 왜 생길까? 이 복잡한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100%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이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유전, 비만 등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됩니다. 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과다 분비합니다. 높아진 인슐린은 난소를 자극하여 남성 호르몬을 과다 생산하게 만듭니다. 높아진 남성 호르몬은 남포의 성장을 방해하고 배란 장애를 일으킵니다. 배란 장애는 생리불순과 난임으로 이어지고, 높은 남성 호르몬은 여드름과 다모증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비만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처럼 한번 시작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관리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부당뇨, 심장병, 장기적인 건강 위험 신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단순히 생리가 불규칙하고 살이 좀 찌는 문제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평생에 걸쳐 다른 심각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강력한 경고등이기 때문입니다. 제2형 당뇨병. 높은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전 단계이자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실제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는 정상 여성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5에서 10배나 높습니다. 심혈관 질환, 비만,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등 대사 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궁내마감. 1년에 생리를 서너 번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궁내막이 제때 탈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꺼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자궁내막은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우울증 및 불안장애. 예측 불가능한 신체 변화와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부 완치가 아닌 평생 관리를 위한 실천 전략. 안타깝게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한 번에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에 걸쳐 내 몸과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바로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전략 1. 식단 혈당 롤러코스터를 멈춰라.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피하고 천천히 올리는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드세요. 현미밥, 통밀빵, 잡곡, 콩, 닭가슴살, 생선, 신선한 채소, 견과류 등 혈당 지수 GI가 낮은 음식?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X. 흰쌀밥, 흰빵, 떡, 면, 설탕, 과자, 탄산음료 등 정제된 탄수화물. 팁. 식사를 거르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략 2. 운동세포의 문을 열어라.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혈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일주일에 3에서 5회, 30분 이상 꾸준히. 근력 운동,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소비기관입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면 혈당 조절에 매우 유리합니다. 전략 3. 약물 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근력 생활 습관 교정과 함께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메트포르민과 같은 당뇨병 약제를 사용하거나 불규칙한 생리주기를 조절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추기 위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란을 유도하는 약물이나 주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육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사실들을 바로잡는 오해와 진실 코너입니다. 첫 번째 오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매우 드문 병이다? 진실 아닙니다. 가임기 여성 10명 중 1명에서 2명이 겪을 정도로 매우 흔한 내분비 질환입니다. 단지 증상이 다양해서 본인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절대 임신할 수 없다? 진실 절대 아닙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임의 주요 원인이지만 동시에 치료 가능한 난임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생활습관 교정과 적절한 배란 유도 치료를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성공적으로 임신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세 번째 오해. 마른 사람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걸리지 않는다? 진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만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것은 맞지만 정상 체중이거나 마른 체형의 여성에게도 나타나는 마른 다낭성 린 PCOS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다른 증상들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오해. 난소에 있는 낭 혹들은 위험하니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 진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낭성 난소의 낭들은 수술이 필요한 위험한 혹 종양이 아니라 단순히 성장을 멈춘 미성숙 난포들입니다. 따라서 이 자체를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7부 오늘 이야기 핵심 정리. 자, 그럼 내 몸의 복잡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명쾌하게 정리해볼까요? 첫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생리불순, 남성 호르몬 과다, 체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흔한 내분비 질환이다. 둘째, 그 중심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 이로 인해 당뇨, 심장병, 자궁내막암 등 장기적인 건강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셋째, 완치의 개념이 아닌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생활습관 교정, 저혈당식, 꾸준한 운동이 치료의 핵심이자 시작이다. 넷째, 임신이 불가능한 병이 절대 아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여성분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내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힘드셨나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거나 내 탓을 하지 마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된 오늘이 바로 건강한 삶을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메뉴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드시던 흰쌀밥 대신 현미를 조금 섞은 잡곡밥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8화에서는 여성이라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중요한 주제, 바로 유방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검진의 중요성과 유방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